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 그 KB 아파트 시장 동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6.17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그 자료를, PPT 자료를 띄워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면서 읽어가면서 한번 보충 설명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6.17 대책 이후에 가장 그 관심이 가는 지역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이죠. 그 지역이 어떻게 됐나. 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상승폭을 줄였지만, 서울, 노원구, 성북 등지에서 상승세가 여전하다. 자, 수도권은 줄어들고 노도강, 금강구, 자, 이런 지역에서 상승세는 여전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그리고 실수요가 더 강한 지역으로, 그리고 전세 가격이 더 폭등한 지역으로 유동성이 쏠리고 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서울이 0.49%, 자, 경기도와 0.37%, 0.4%, 자, 전주 대비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자, 경기도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서울의 상승폭은 커졌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떤 상승의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별로 전국적인 그 지방, 광역시 지방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도 수도권, 경기 수도 일부 지역, 인기 지역은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 수도권도 상승폭은 줄어드는데 서울은 아직도 강하다. 자, 가자 서울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17 발표 직후에 상승 후 대체로 진정되는 형국이다. 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KB 자료입니다. KB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KB 자료에서 평가하기를 발표 직후에 직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상승한다 하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갔는데, 자, 2주 되니까 조금 진정되는 형국이다. 너무 급등했으니까. 자, 이런 게 이제 과거 대책과 유사하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자, 이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 자, 보시면은, 대전이 0.21%. 이게 아마 저번 주보다 또 한 반이 축소가 됐어요. 대전은 상승폭이 계속 축소하고 있다. 자, 울산은 남구 중심으로 약간 상승 0.14. 대구도 역시 이게 수성구 쪽, 서구 쪽이 강해요. 0.14%. 자, 부산도 해운대, 수영구 그런 그 핵심 지역, 자, 그런 지역으로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승의 기운에 힘입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전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울산,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은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핵심 입지 지역, 자, 그런 지역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B 이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그 마지막 주에 나온 그 전국 상승률 1위가 어디냐? 바로 이제 세종입니다. 세종 1.52. 저번 주보다 더 상승률이 커진 것 같아요. 전국 상승률 1위이다. 자, 이 지역이 왜 상승률 1위인가는 지난번에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실수요가 세종은. 자,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전라남도도 오르고, 충청남도도 오르고, 경상남도도 오르고, 이렇게 전국적인 지표는 다 좋게 나온다. 자, 이렇게 어떤 상승의 폭만 다르고 전국적인 지표가 좋게 나온다. 자, 그것은 역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초저금리.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 신축으로 이사 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살 여력이 안 됐는데 이게 대출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렇게 교체 수요가 나오니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정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5대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주, 천안, 충주, 그 다음에 춘천, 그런 지역도 가보세요. 억대 프리미엄이에요. 억대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가 억대 프리미엄이다. 우리가 천안, 춘천, 전주 이런 지역에서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이번 상승 사이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거기에는 이제 투기 수요가 들어가서 그 물건을 싹쓸이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 실수요가
붙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억대 프리미엄이 나왔다. 자, 그것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나서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지표를 보면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세종이 1.52, 서울이 0.49, 경기가 0.37, 전국이 0.27.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 자, 세종이 1.1점대로 올라갔고 서울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이제 초저금리 유동성에 의한 전국적 상승. 자, 초저금리가 되기 때문에 가수요, 실수요가 다 가담하는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서울은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그런데 서울의 어느 지역이 상승했냐? 바로 이제 노도강이죠.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들이 상승을 했다. 자, 송파구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재건축 규제가 가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묶이니까 전세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실수요들이 전세 매매 사시는 분들이 전세로 또 가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집값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그 전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실수요가 주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갭 투자들이 또 가세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요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수요와 투자자 둘 다 움직였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것에 맞춰서 다주택자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뭔가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문제는 실수요자가 움직였는데, 주포는 실수요자인데 규제는 다주택자로 규제를 강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다주택자가 갭투라든지 어떤 그런 가수요가 빠지면 시장의 매물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투자자는 어디에 들어갔나? 자, 이런 지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성북구가 예를 들어서 대체 발표 후 20평대 투자자가 들어갔다. 자, 이 성북구라는 지역은 아주 갭 투자의 성지입니다. 이 갭이 적은 지역이죠, 예전부터. 자, 그러니까 갭 투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소형평수에.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이 종부세 개편안이 연말에 되면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이 폭탄으로 떨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급매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 경기 지역 지표를 계속 보면, 자, 서울 지역의 동북선 경전철, 자, 이 기공식으로 기름 뉴타운 이 지역에서 실수요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등포 같은 지역은 실수요와 투자자가 다 접근하고 있다. 이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영등포 교통이 좋은 쪽이니까. 자, 그래서 물레동 쪽이 이게 입지가 좋아요. 2호선도 있고. 그러니까 5억에서 6억대 아파트들이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그 물레동 쪽에 5억대, 6억대면은 뭐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죠. A급 아파트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소진되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6억대에서 9억대 일반인들, 서민들이, 뭐 글쎄 서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가장 그 중위가 아파트군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울에 있는 그 썩다리 아파트들이 다 소화되고 있다. 뭐 15년, 20년 된 아파트들이 다 실수요자들, 전세 살던 분들에 의해서 소진되고 있다. 자, 경기도는 0.49에서 0.37%로 축소됐다. 자, 우리가 경기도 지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남양주, 광명,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하남 이런 지역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이제 그 광교도 있고 판교도 있고, 자, 이런 지역들은 초강세. 자, 그러니까 경기도도 크게 상승폭은 축소가 됐는데 강세 지역,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이 바로 이제 약세냐? 바로 이제 인천, 부평구 이런 외곽 지역들, 뭐 양주, 옥정, 자, 그런 지역, 안성 그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도 상승폭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축소된다. 그러나 핵심 지역들은 상승폭이 축소되기 쉽지가 않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경기도 외곽의 핵심 지역은 웬만한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더 좋으니까,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기 수도권의 학군 지역, 학군이 좋고, 뭐 용인, 수지, 분당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양, 평촌. 자,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 뭐 GTX ABC가 들어가는 지역, 아니면 8호선 연장되는 지역, 자, 그런 지역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경기도도 두 분류 또는 세 분류, A, B, C급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C급지는 벌써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양주, 옥정 같은데. 이번에 제일 풍경채, 글쎄요, 뭐 1순위에서 미분양 났지, 뭐 2순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1순위에서는 미분양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상승 반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실수요라기보다는 가수요가 더 많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법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분양권 몇십 개씩 잡고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물을 막 내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금 투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급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분들은 기다렸다 급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경기도 핵심 지역이 어디가 그렇게 아직 상승을 하고 있냐. 자, 광명. 광명 입지 좋잖아요.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풍기에 따라 매매 수요가 가담하고 있다. 지금 광명 쪽은 그 재개발, 광명 뉴타운이죠. 자, 그 지역은 계속 재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주 수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세를 살려고 하니까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동안에. 그리고 아파트가 지을 때는 그것도 팔고 나오겠죠. 자, 그러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자, 안양, 동항부, 뭐 내손나 구역, 반항구, 냉천지구 이런 지역도 이거 재개발, 재건축 2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군포도 요즘 이게 핫합니다. 금정역 쪽에. 자, GTX C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군포도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인천 부평구도 학군, 교통, 주거환경 3박자를 갖춘 삼산동이죠. 자, 이 일대, 그리고 7호선 연장되는 호재가 있고, GTX B 노선 수혜 지역인 상곡동, 백운 2구역, 신촌구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지역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 이런 자료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뭐 투자를 선택하든 실수요를 선택하든 이런 이런 자료를 보고 이런 지역이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매주 나오는 이런 자료들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전세가격 변동률을 한번 KB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이 0.14%, 자, 수도권이 0.19%.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강세예요. 저는 수도권이 강세인 건 이해를 가는데 전국적으로 강세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격 강세니까 이제 사람들이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로 넘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구축 썩다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신축으로 넘어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거의 그 형태가 바뀌면서 자, 그러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런 해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시기에 초저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거기다 대고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가 공급을 축소하는 규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초저금리 유동성 시장에, 그리고 아파트로 또는 신축 아파트로 교체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정부는 그 규제라는 그 기름을 부어버린, 그래가지고 집값이 지금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알고도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엇박자가 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국 시도별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자, 역시 세종이 강세다. 자, 세종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세 수요가 요즘 씨가 말랐어요. 여기는. 그리고 수요는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종이라는 신도시니까 새로운 기관,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은 또 뭐랄까요? 지금 이제 매년 축소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서울도 0.22%, 자, 경기도 0.2%, 울산 0.16%, 대전 0.13%. 자, 이런 지역을 보면 이게 다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을 하니까 매매가로 치고 올라간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서울은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냐?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동대문구. 자, 지금 뜨는 지역이에요. 뜨는 지역. 자, 송파구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경기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인천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유난히 상승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유난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이제 앞에서 봤듯이 하남, 용인, 수지, 구리, 광명. 하남은 이제 그 지하철 연장이 개통되면서 이제 많이 오르는 거고, 수지는 교통이 좋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층들이 수지로 많이 이제 이사를 온다고 그러고, 자, 구리도 역시 이제 전철 연장, 지하철 연장. 그 다음에 광명은 뭐 역시 입지가 좋으니까. 자, 이런 지역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 가격이. 경기도 핵심 지역, 용인 수지구는 대규모 단지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강남권 진입이 용이한 신분당 역세권들이 초강세이다. 역시 강남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용인, 분당 그런 지역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자, 매매 수요도 많고 전세 수요도 많고. 자, 강남권 접근 가능한 수지가 인기이더라. 자, 구리는 8호선 개통으로 인기가 있고, 투자 금액이 적은 소형 평형대, 자, 이런 지역의 갭 투자들이 매입 후 전세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갭 투자들이 집을 사면 전세 가격을 올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갭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갭 투자들이 전세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갭 투자들은 집을 사면 뭐라고 할까? 이제 전세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갭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남, 용인, 수지, 구리, 용인, 광명. 자, 경기도 전세 상승률 지역이다. 자, 이거. 자, 서울 매매 우위 지수를 한번 보시죠. 서울 매매 우위 지수가 100이 넘으면 강세 국민인데, 지금 저번 주에 139였는데 이번 주에 149. 자,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자, 전국적으로도 88이었는데 지난주가 이번 주는 92로 올라갔어요. 자, 광북 지역은 140에서 154.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도 137에서 14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 낙폭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지역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중심과 출퇴근 거리가 먼 지역, 그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게 이제 양주, 옥정, 인천, 부평 이런 지역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0.44%가 상승을 했는데 0.07%가 상승했다. 자, 이건 감정평가원 자료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양주, 옥정은 1순위 마감이 불발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규제 지역 6.17 대책에 대한 규제 지역에 지정했을 때 가장 반발한 지역이 인천 지역이에요. 자, 인천 지역에서는 지금 뭐 어떤 데모도 하고 뭐 항의도 하고 그 시의원들이 뭐 국토부에 뭐 제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검단 지역이 제일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인천 남동구 뭐 미추홀 뭐 그쪽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죠. 뭐 그 지역의 집값이 그동안 안 올랐는데 요번에 오르려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에 법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외곽 지역, 정주요건 미달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이 상승해서 탈락 가능성이 높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기다리면 되겠죠. 시장에서 그 특이한 지역들, 특이한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세종 매매가 상승률 7개월간 1위. 자,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앞으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 앞으로 계속 상승할 지역을 뽑으라고 하니까 세종이라는 거예요. 자, 세종은 그냥 발전하는 도시예요. 계속 발전하는 도시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도시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도 뭐 어떻게,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공급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급은 부족하고 실수요는 증가하고 거기다 또 투자자까지 들어오고, 자,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남양주 노원구 지역도 강세이다. 특히 이게 노원구 지역이 강세인 것 같아요. 그건 택지지구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예전에 그 노원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 접근성, 뭐 그 강변도로, 뭐 동북선 전철인가요?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권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또 학원가도 잘 발달돼 있고. 자,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도 구축 아파트 8사 기준으로 10억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런 겁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06이었는데 1.52 상승폭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나올 줄 모르죠. 8사 기준으로 6억대 아파트가 세종에서 6억대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고 98 기준으로는 7억에서 8억대 아파트가 거의 소진이 돼 있어요. 세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8사 기준으로 6억대 아파트.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입지가 뭐랄까 약 비할때 가깝고 그런 지역에서 6억대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있어도 이제 저층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뭐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지만 7억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어요. 6억대 아파트가 다 팔리고 보다 좋은 아파트, 6억대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좋은 아파트, 자 그런 7억대 아파트가 서서히 거래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유튜브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은 또 이게 우리가 대전 지역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투 규제를 묶여버렸는데 대전은 저번 주에 0.4%였어요. 상승률이. 자, 그런데 0.21%로 축소가 됐어요.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도 또 축소될 가능성이 없겠죠. 자, 왜 그러냐면 규제를 하니까 LTV 규제가 되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전의 실수요자들은 이제 비싸게 구축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축 아파트 올해부터 분양 많잖아요. 유승기업이라든지 용문동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잖아요. 자, 그런 지역에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교체 수요, 뭐 기존의 주택을 팔고 다시 교체 수요들도 대전 당해 지역이라면 그런 청약에 도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안도 이제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0.26에서 0.20으로 줄어들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계속 경고 사인을 정부가 보내는데 부담스럽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인에 대한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되면. 자, 그럼 법인들은 지금 계속 물건 팔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이 팔고 있어요. 안 파는 사람이 그건 바보죠. 지금 법인들은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어디겠어요? 그러면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 지방, 외곽 그런 지역부터 계속 팔고 있는 걸 줄여나가고 있겠죠. 자, 그 돈을 팔고 또 서울로 오겠죠. 자, 그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 의창구, 뭐 대구, 수성구 이런 지역이 강세인 것은 역시 이제 돈 많은 부자들, 뭐 예를 들어서 학군이 중요하다, 뭐 교육 여건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역시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핵심 지역들은 계속 가고 있다. 지방 핵심 입지 지역은 여전히 강세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방아쇠는 당겼다. 자, 여러분, 즉 6.17 대책이 급격하게 실수요자들이 반응을 했죠. 자, 갭 투자들도 반응했고, 자, 그런데 정부가 큰일 났다. 정부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인국공 사태와 뭐 여러 가지 검찰과의 대리, 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수치상으로. 자,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히 대통령 명으로 대책을 내놓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아쇠는 미리 당겼다는 거예요. 총알은 떠났다. 자, 그래서 이 집값 폭등의 사태를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자, 그 막을 수 있는 것은 공급량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량. 자, 그런데 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승세는 꺾이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세종으로 이 어떤 실수요와 유동성이 집중하고 있다. 정리하면. 자, 그리고 실수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모두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엔 투자자도 움직였어요. 갭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갭 투자들 역시 움직였다. 그게 이제 KB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역세권 소형 평수로. 자, 전세입자들 불안한 심리가 매매로 돌변했다. 자, 그래서 정부 대통령까지 나서서 긴급 대책으로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라 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자료를 보면 그 대통령의 그 긴급 대책이 약발이 먹힐까 안 먹힐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미 6.17 대책으로 전세 가격은 급등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이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세종 강세, 지방은 다소 진정기미. 자,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믿는 구석은 종부세법 개편안이다. 자, 이게 사실 정부의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금 폭탄을 때려버려가지고 일단 법인에 때리니까 법인은 먹히지 않습니까? 법인은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범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 갭투 물건도 쏟아져 나오게끔 종부세법을 개편한다.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천만 원 그 세금을 내라고 하면 뭐 집값이 아주 급등을 하지 않는 한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아서 내야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갭 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도 하지만, 자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그것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믿는 구석도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이 종부세법에 따라 그 세금 폭탄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지금 믿는 구성 그것이다. 단기간에 공급 물량은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이상 6월의 마지막 주 그 아파트 거래 지표를 KB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잘 판단하시고 이 흐름을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다음 주엔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이번 주에 대통령의 그 긴급 대책이 나왔는데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가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대처를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